한국산 항공기의 새로운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두 사업의 규모만 합쳐도 1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한마디로 우리 항공기가 세계 표준이나 마찬가지인 미국의 표준 훈련기가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로 미공군이 진행하는 새로운 사업의 대상으로 보잉의 T7 레드호크가 탈락이 확실하고 한국의 T-50 골든이글을 선택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세계군 관계자들이 한국의 방산무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도 갑질하는 보잉에게 질린 미공군이 또 다른 미국 회사인 로키드 마틴을 지원 사업에 참가시키겠다고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이 대서특필하며 앞다퉈 전하고 있는데요. 즉 로키드 마틴이 미공군의 차기 훈련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수출로 성능이 증명된 한국의 T-52 후보군에 오른 자랑스러운 사실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산 전투기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켜 우리 주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항공기 자체 성능도 만족하지만 한국인의 세심하고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주는 완벽한 서비스에 감동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스로 전투기를 만들 수 없어 보잉 같은 미국 기업들이나 중국의 방산업체들의 오만한 태도에 갑질을 당하다가 한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해보니 그들은 완전히 신세계를 겪는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7월 태국에서 T-50을 추가 구매한 것도 이런 서비스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군이 ATT 사업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따져보면 T7보다 T-50에 유리한 항목들이 여럿 눈에 띕니다. 적게는 100여 대에서 많게는 400대까지. 도입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만약 T-50이 채택된다면 또 다른 사업인 미 해군 전술임 용기 사업 역시 한국이 채택될 확률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지금도 잘 팔리는 T-50 항공기의 판매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유능한 행보를 미국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군은 신형 전술 훈련기 사업 ATT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적기로 사용하거나 전술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단발 훈련기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국 보잉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의 T7 레드호크로는 미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죽었다 깨어나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잉은 미공군에 호언장담했던 T7 레드호크 조기 개발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미공군은 노후화된 T-30을 퇴역시키지 못해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 우리 군의 T-50을 임대하려는 고민도 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잉의 사기에 속은 미공군이 분노해서 발표한 것이 이번 ATT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따르면 ATT에 참가할 기종은 기존에 개발된 기종과 달라야 하며 반좌형을 기본 조건으로 합니다. 동시에 전술 임물 리프트로 쓸 수 있으면서 유사시 최전선의 전술 폭격기로 사용이 가능한 고성능을 요구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독자형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보잉을 제외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잉은 재정 악화로 기술 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개발도 못한 T7을 아무리 빨리 개발하더라도 이를 다시 단자형으로 개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T-50을 밀고 있는 한국과 로키드 마틴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운영되면서 기체 신뢰성을 입증받았고 한국의 FA-50은 보잉이 T7과 달리 기본 형상은 복제형이나 단자형으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즉, 보잉과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단자형으로 개량할 경우 후방 좌석을 추가 연료 탱크로 교체해서 항속거리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FA-50은 미공군이 요구한 증가된 연료량 발전된 레이더와 전자 전체에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투 능력을 모두 달성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 11월 3일 방위사업청이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중부유럽 4개국으로 구성된 비세그라드 그룹과 방산 협력 증진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협의 결과로 FA-50 개발 업체와 슬로바키아 국영방송산업체 사관에 FA-50 도입에 관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슬로바키아의 노후고등 훈련기 L-39를 한국산 경공격기 FA-50으로 대체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요. 총 사업 규모는 5억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번에 슬로바키아에 FA-50이 수출되면 국산 항공기가 유럽연합 이후에 수출된 첫 사례가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세계대전에도 무기를 납품했던 전통이 있는 방산업체들이 유럽에 한국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인데, 이는 우리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쾌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슬로바키아는 쟁쟁한 유럽의 방산 업체들을 두고 어떤 이유로 한국의 FA50을 구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FA50 성능이 매우 훌륭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슬로바키아가 운영하는 L-39 알바트로스는 냉전기에 만들어진 구식 무기입니다. 9.5M, 전장 11M, 전고 4.8M의 최대 이륙 중량 5.6톤의 아음속 항공기인데요. 최대 추력 1.7톤급 엔진을 단발로 탑재해 최대 마하 0.8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최대 이륙 중량 12톤의 초음속 경공격기입니다. FA50에 탑재된 F404 엔진의 출력은 17,800파운드 정도로 L-39 엔진보다 거의 5배 정도 출력이 강합니다. 그만큼 속력 차이도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만 보면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FA50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신뢰할 수 없는 중국산 무기는 거들떠보지 않기로 결심하고 믿을 수 있는 한국의 FA50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우리 돈 약 4천억 상당인 3억 6천만 달러를 받기로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12월 FA50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T-50 20여 대를 수출했는데요. 전투기 수명 주기가 감소함에 따라 정비 소요가 늘면서 후속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일단 항공기를 판매해야 미국 사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분야는 한국이 도전할 수 없는 꿈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해외에 수출한 항공기는 KT-1 홍비와 T-50 골든이글 훈련기 150여 대로 동남아, 중동, 남미 등 세계 각지에 판매되는데요. 이 항공기들의 후속 지원에 우리 기업들이 나서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의 거대 항공사와 나란히 이 엄청난 시장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시장에 뛰어들자마자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적으로 군용 운영기를 제작한 기업은 보잉사를 제외하면 중국, 러시아 같은 미국의 적성국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로서는 미공군이 내건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전투기는 단자형으로 개조될 FA50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공군이 보잉의 T7을 버리고 T-50을 선택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일본 미군의 ATT 사업으로 도입될 전술훈련기의 개수는 최소 100에서 400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T-50을 밀고 있는 록히드 마틴의 컨소시엄이 우수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남은 건 미공군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대구구려제국 채널이었습니다. 땡큐 포 와칭.